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재배양 에너지를 들어갔는데 이쪽 페이지를 한 것 같은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재배양 에너지. 자, 재배양 에너지는 뭔가 좀 봅시다. 이 책이 뭔가 번역된 거라서 뭔가 좀 전자만 움직인다면 점점점인데 점점점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만약에 이 재배양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이거를 이쪽 재배양 에너지 파트를 좀 공부했다고 하면 자, 전자만 움직인다면 점점점 요 점점점점에 대한 내용을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보면 우리 봤죠? 여기 그림 8.7에 전자 이동의 활성화 상태 이미지 이거 그림 우리 공부했었죠? 이게 이제 용액 내에서 이제 전자의 교환 반응의 구조인데 여기가 이제 전자 주계 그렇죠? 도너라고 하죠, 도너. 그렇죠? 여기는 전자 밖에 억셉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고 여기가 여기가 종료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형 상태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도너에 있는 전자의 주계에 있는 점유 상태인 궤도인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면서 그죠? 그 점유 궤도 에너지와 비점유 궤도 에너지가 이렇게 같아야만이 전자가 이동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완료 시점에서는 다시 이렇게 생성 다시 이렇게 그 특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도너와 억셉터 사이에 전자가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변에 요 용매 분자의 배양이 바뀐다. 그렇죠? 이 바뀐 에너지에 의해서 도너와 억셉터의 에너지를 가해서 이런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응을 시킨다. 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가로축에는 이제 반응 좌표라고 하는데 반응 좌표가 여기가 이런 게 이렇게 시작점 이런 거 완료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 환원쌍을 이게 산화 환원쌍을 여기 산화 환원쌍을 둘러싸고 있는 용매 분자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분자 주위에는 이 용매 분자가 수십 개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포텐셜 곡선 1차원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있는 용매가 이 전자 주계 이 분자랑 인터랙션 하는 거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포텐셜 곡선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전공 과목을 좀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운 복잡한 어떤 식이나 어떤 거를 설명할 때 가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한다.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8.11 됐죠? 자, 이제 8.11에 이제 평형 상태에서 있는 FE2 플러스와 FE3 플러스의 이제 포텐셜 곡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제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FE 산화수가 2개 그리고 산화수가 3개인 게 이렇게 전자를 하나 잃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가역적인 반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FE3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전자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변화는
전자가 교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서 시작 상태, 여기가 시작 상태라고 했죠? 시작 상태의 포텐셜 곡선 최소점, 여기가 n이잖아요. 가장 낮은, 그죠? 시작점에서 가장 낮은 포텐셜 곡선에서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 종료 상태인 점에서의 포텐셜과 딱 만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S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S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S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의 이제 시작 상태고 여기가 종료 상태긴 하지만, 그렇죠? 이 시작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죠. 즉 Fe 플러스와 F3 플러스를 가장 안정하게 하는 어떤 용매의 배양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양이 있는데 여기서는 Fe 플러스가 이렇게 여타게 이렇게 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앞에서 우리 그랬잖아요. 요거를 용매의 배양이라고 여기서 교재에서 언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양이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여기는 FE 플러스가 연하게 이렇게 있는 게 FE 플러스를 가장 안정하게 해주는 거고 FE3 플러스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용매들이 FE3 플러스를 가장 안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E 플러스, FE3 플러스가 이렇게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종료 시점에서는 다시 방향이 바뀌지만 이렇게 된다. 봐봐요. 근데 있잖아. 이 S점에서는 봐봐요. 이 용매 방향은 여기랑 똑같죠. 그렇죠? 배양은 똑같죠. 근데 여기 안에 FE 플러스 대신에 FE3 플러스가 있어요. 이쪽에는 FE3 플러스 대신 FE 플러스가 있어요. 가장 안정한 상태가 FE 플러스 가장 안정한 상태가 연한 거고 FE3 플러스 가장 안정한 상태가 요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요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겠죠? 배양이 용매의 배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시작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 게 이제 안정한 상태고 이렇게 된 게 종료 상태예요. 요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S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뒤에서 좀 볼게요. 봅시다. 아까 말했지만은 요 N점, 요 시작점은 FE 플러스와 FE3 플러스 이 개에서 이 시스템에서 이 용매의 배양이 요 둘의 에너지를 가장 안정화시키는 게 이렇게 배양되고 있어요. 안정된다라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나?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 얘가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얘다. 이렇게 해서 가장 안정한 이런 용매 배양이 포함이 된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Fe 플러스가 전자 이렇게 잃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불안정한 얘는 그렇죠? 얘는 이제 전하를 띄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띄고 있기 때문에 향하고 있는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를 띄죠. H는 델타 플러스 이렇게 띄죠. 델타 마이너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가 이렇게 둘로 감싸서 Fe 플러스를 안정하게 만든다. 그죠? 여기 안정하게 만든다는 게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죠. 낮다. 그죠? 꼭 여기에 있는 그 용매의 배양이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해를 하죠? 그래서 N점에 있는 FE2 플러스, FE3 플러스의 이 시스템에서는 이 용매 이 분자들의 이 배양이 그죠? 요 FE 플러스, FE3 플러스를 가장
안정하게 해주는 어떤 용매 배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S 상태, 이 이제 S 상태는 자, 이 종료 시점인 N-에서 그렇죠? 이렇게 연장 이렇게 포물선을 쭉 따라가면 그렇죠? 에너지가 높은 이렇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자, 시작점에서의 자, 용매의 자, 배양은 자, 바뀌지 않고 단순히 자, FE 플러스는 FE3 플러스로 바뀌었고 FE3 플러스는 FE2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상태는 내가 아까 전에 이제 불안정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왜 불안정하냐? FE 플러스는 이렇게 희미한 이런 용매 배양에 의해서 안정화되는데, 그리고 자, FE3 플러스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용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화되는데, 여기에 그 주변에 자, FE3 플러스는 자, 희미한 용매 배양, FE 플러스는 자, 짙은 용매 배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안정하다고 했죠. 그럼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또 배웠잖아요. FE 플러스가 자, 이 물 분자가 이렇게 자, 이 수소는 H 델타 플러스죠. 델타 플러스. 왜냐면 자, 산소가 자,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플러스 하면 서로 밀쳐내죠. 그래서 불안정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꼭 여기에 있는 용매 배양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FE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희미한 어떤 용매 배양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고, FE3 플러스는 자, 이렇게 짙은 자, 용매 배양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용매의 그 분자들의 용매 그 주위의 분자들의 용매 배양이 이렇게 전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 상태가 자, 에너지가 높죠. 그렇죠? 자, 이해갔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FE2 플러스와 FE3 플러스 걔가 N점에서 자, S점으로 바로 갑자기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자, 갑자기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주위의 용매 분자들은 자, 각각의 분자들에 비해서 자, 불안정한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불안정하죠. 그렇죠? 자, 화학 반응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학 반응은 자, 안정한 상태를 자,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죠? 자, FE 플러스는 요런 배양, 용매의 이런 배양, FE3 플러스는 요런 용매 배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용매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자, FE3 플러스, FE 플러스는 자,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가 높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이렇게 반응이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요. 자, 불안정한 배양의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근데 자,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은 자, 요게 10의 마이너스 11승 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계는 안정한 점인 N-점을 향해서 자, 종료 상태의 포텐셜 곡선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요. 자, 그렇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자, S라는 점이 뭐냐?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포텐셜 곡선이 포물선이라고 하면 자, 자,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요 사이가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얘가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상태로 자, 요게 에너지의 이제 크기인데 맞잖아요. 그렇죠? 크기인데 지금 얘가 S가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자,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N-요 지점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 교재에서는 요 방출되는 에너지를 L이라고 자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L은 자 계산을 해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죠. 요게 자 이 반응이 이렇게 변할 때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자 L은 요 활성화 에너지에 곱하기 4배가 된대요. 4배. 그렇죠? 그러면 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L을 알게 되면 요 반응의 자, 이 활성화 에너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를 알게 되니까 여기다가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요 L을 자 용매의 재배양 에너지다. 여기 재배양 에너지 어떤 거의 재배양 에너지냐? 용매 분자의 자 재배양 에너지다. 봐봐요. 요게 Fe3 플러스에 이렇게 희미하게 선 거에서 짙은 색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Fe 플러스에 이 짙은 거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 용매 분자라고 했죠? 그럼 용매 분자가 이렇게 배양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매 분자의 재배양 에너지다. 영어로는 reorganization energy다. 그래서 이걸 L이라고요. 요 L이에요. L. 그래서 자 보면 용매 분자가 자 N점의 배양 N점의 용매 방향이겠죠. 용매의 방향으로부터 N-점의 배양으로 바뀔 때 출입하는 에너지다. 그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용매 배양을 자 우리가 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태를 먼저 S 상태로 가정을 하고 다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인데 자 A에서 B로 갈 때 이 용매의 자 배양에 관한 글씨 좀 잘 써야겠다. 용매 배양에 관한 자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지. 없어서 일단 가정을 해서 자 N 상태를 자 이렇게 S 상태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만큼의 L 즉 재배양 에너지가 자 계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재배양 에너지는 자 보면 자 활성화 에너지의 자 일종이죠. 그래서 산화 환원쌍과 용매의 종류 그리고 온도가 정해지면 일정한 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온도와 자, 이 활성화 에너지는 자 온도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아레니우스식 저번에 말한 것 같은데 알겠죠? 그리고 용매의 종류가 자 같으면 자 일정한 값을 자, 얻겠죠. 그리고 산화 분자의 산화 환원쌍 분자에 의해서 자, 용매 간의 자, 인터랙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자 주위에 있는 그 용매들의 재배양 에너지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까 말했지만은 L의 값을 알면 전자 이동의 활성화 에너지 G 스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요게 이렇게 4배다. 이제 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자, 용매의 재배양 에너지. 그러니까 이 재배양 에너지는 용매의 재배양 에너지죠. 자 보면 자 용매 내에서는 자 전자 이 어떤 용매 내에서는 이
전자 이동은 자, 전자를 주는 쪽, 전자를 받는 쪽. 자, 아까 전자 주계 그리고 전자 밖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자, 전자의 이동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자, 이렇게 다 용매 분자에 의해 요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L 여기 용매 분자일 때는 LS라고 표현을 했네요. 아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솔벤트인가 약자가 잘 모르겠는데 자, 에너지 L의 출입에는 양쪽 모두의 배양 변화가 뒤따른다. 그렇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그렇죠? 하지만 요 전극 반응에서 그렇죠? 이 전극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솔벤트가 있고 이 전극 반응에서는 전극 쪽의 용매 분자의 배양 변화는 고려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전극 쪽. 그렇죠? 그래서 LE는 0.5 곱하기 L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극은 이쪽 한 방향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분자는 이 양쪽 방향, 이 두 방향 모두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타낸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용액 내에 있는 분자는 사방에서 이렇게 그렇죠? 용매 분자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어떤 분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전자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전극은 요 전극과 분자 하나에서 한 면만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 인터랙션 하고 여기서 또 여기 인터랙션 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면이잖아요. 여기는 한 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이 할 수 있다. 뭐 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그러면 전자를 교환하는 어떤 분자와 그 용매 분자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렇게 강할 경우에 그렇죠? 강할 경우에 그렇죠? 용매의 배양이 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배양 L은 커지게 되겠죠? 왜냐면 이 A라는 분자가 용매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으면 그러면 이 용매 분자가 쉽게 다른 방향으로 배양할 수가 없잖아요. 응? 맞죠? 응? 요거를 이해 못하려나? 그러면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A라는 분자가 있어요. 그쵸? 근데, 거리가, 용매와가에 이렇게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멀리. 그쵸?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쵸? 이게 용매 분자고, 이게 분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매 분자와 분자 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용매 분자는 A 분자와 그렇게 상호작용,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잖아요.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용매 분자와 A 분자 간에 별로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매 분자가 쉽게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막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A 분자의 용매 분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과 쉽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A 분자가 용매 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매 분자들은 A 분자에 이제 속박당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용매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 분자와 용매 분자 사이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강하면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요 재배양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재배양 에너지는
여기 있는 용매의 분자를 이렇게 바꾸려는 힘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바꾸려는 힘이죠. 응?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바꾸기 힘드니까 그만큼 재배양 요 용매 분자의 재배양 에너지가 그만큼 요게 더 크겠죠. 크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얘가 자 여기 시작점기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잘 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더 이게 좀 가파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 이게 더 커지겠죠? L이 응? 그죠? 네. 그래서 그럴 거고 자 그러면 자 단순히 여기서는 자 용매 분자와 상호작용이 강한다고 해서 재배양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는데 그 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자 재배양 에너지를 자 분자와 용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자 분자의 크기와 용매의 극성이에요. 그렇죠? 자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용매 분자를 끌어당기는 정전기력이 약해요. 그래서 재배양 에너지가 작아진다. 자, 봐봐요. 자, 큰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용매 분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자, 용매 이 분자가 이렇게 작아요. 작으면 그만큼 많은 용매 분자를 그렇죠?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즉, 자, 표면적 차이가 있죠. 표면적. 자, 이 분자 크기가 큰 게 표면적이 커요. 얘가 커요. 이거 좀 알려나? 진짜. 자, 결과적으로 보면 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커요. 그렇죠? 커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자 작은 분자일수록 그만큼 용매 분자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만큼 재배양 에너지가 크고 만약에 분자가 크면 그만큼 정전기력 즉 정전기력이라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 정전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매들의 배양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서 재배양 에너지도 작아진다. 용매의 재배양 에너지.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봅시다. 용매의 극성이 강할수록 산화환원 분자의 상호작용이 강해져 자 재배양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극성이 뭐예요? 폴라리티냐 폴라리티 그렇죠? 극성이 크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한쪽에 자 델타 플러스 한쪽에 델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요 극성 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값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차이가 크고 자 요게 자, 델타 플러스 델타 2 플러스 델타 3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분자가 있어요. 자 어떤 자 분자가 플러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용매 분자는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1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1이랑 옆에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얘 둘끼리 잡아당기는 것보다 얘네 둘끼리 잡아당기는 게 더 크겠죠. 그리고 얘네 둘끼리 잡아당기는 게 더 크겠죠. 그렇죠?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요렇게 용매의 극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극성이 클수록 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클수록 그만큼 이 분자와의 자, 인터랙션이 강해지겠죠. 그렇죠? 강해지면 그만큼 이 분자 주위에 있는 용매의 자, 배양을 자,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용매의 재배양 에너지가 증가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요번 시간에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좀 생각해 보면 자,
되고, 자, 동영상 강의도 강의지만은 한번 책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자, 요번에 좀 30분 동안 좀 강의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